51년도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인종,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순수한 봉사 활동, 어떤 평화 운동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메노나이트 유족 보존회에서는 이것을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근대 문화유산 흔적으로서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 지역에서 활동했던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에 대한 연구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소식이죠. 오늘 당찬 5일장은요. 메노나이트를 연구하고 메노나이트 유적지 개발 보존에 함께하는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 이사장 권용근 목사님, 그리고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 이사 한정근 장로님이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신을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0월까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심무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연구하고 있는 유적보존회 이사장 권용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경산시청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행복한 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정근 장로입니다. 네, 메노나이트 솔직히 저도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만 메노나이트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메노나이트는 개신교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데, 네. 151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네. 그때 쯔빙글리 칼빈이 개혁자인데, 쯔빙글리의 그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이 개혁을 할 것 같으면은 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핍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주춤했다가 그 메노 시몬스라는 네덜란드 그 신부님이 그걸 받아서 그분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 메니스트 또 메노니스트 이렇게 해서 메노를 함께 따라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게 메노나이트 네. 교도가 됐죠. 네. 초기에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러시아로 또 미국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제세례파에 속하는 교인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2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기독교의 한 교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메노나이트의 교리가 다른 교파와 비슷한 부분도 있을 텐데 메노나이트파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당시에 중세 교회가 태어나오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애매했기 때문에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교회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줘야지 부모의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에 근거한 제세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성서적인 삶은 함께 형제 자매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분들이 기초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나타난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는 평화주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종, 민족, 이념, 심지어는 종교까지 초월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으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네,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평화의 정신으로 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쟁의 땅인 우리나라로 오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경상도의 대구 경산 지역까지 오게 되셨나요? 그 한국 전쟁 소식을 들은 그 미국에 있는 메노나이트 중앙회는 그 1951년 10월에 한국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네. 당시 그 들어와서 한국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대구 경산에 피난민들이 가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봉사단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들이 경산에 그 틀을 잡고 그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농업 활동을 했고 또 대구 근교에 있는 농촌이 경산에 큰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 경산에 정착한 메노나이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6.25 전쟁에 일어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난민들이 특별히 대구 경산 지역으로 몰려 들어왔고, 또 이분들은 그들을 위한 난민들 중에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들, 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고아들, 이들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는 물자 구제 사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유, 쌀, 의복, 침구류 이런 것들을 제공했고요. 네. 고아들을 위해서는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영어 이런 것들도 가르쳐서 그들의 어떤 진로를 개척해 줬고, 여기에 곁들여서 신앙지도, 당시에 이 두레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교원복으로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고, 네.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는 이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일정한 기술을 마감하는 그 미망인들에게는 재봉틀을 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게 했고, 특별히 농촌 마을운동, 그래 농촌의 기술을 보급시키고 또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농촌 마을 운동을 통해서 아마 사회치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메노나이트 운동에 기여하고 또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1968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딱 20년간 대구 경산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71년에 그 모든 재산을 네. 우리 계명대학에 넘기고 자기들은 베트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메노나이트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구제 사역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평화 정착에 기여한 메노나이트 역사를 연구한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요?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활동한 그동안 내용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권영근 목사님과 또 미국에 계신 송상욱 목사님이 경산시의 최영조 시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방대한 연구를 통해 책을 출판해서 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한의대 건너편에 1971년까지 사용했던 메노나이트 건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보존회 법인을 구성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메로나이트 유적 보존회에서는 이것을 경산시와 경북도 등의 행정기관에 같이 협조해서 긴년관 등의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로나이트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연구 모임과 학수 모임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메노나이트 사역 현장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 남아있는 현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 70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현재 건물은 교회 즉 예배당이 있고 교실도 남아 있고 또 축사의 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로나이트 유적 보존회에서는 이것을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근대 문화유산 흔적으로서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존하고 그 정신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 경산 지역은 매우 흥미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1949년에 팔공산에 있는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잔류 뿌라치 빨갱이들이 박사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 있는 집 102채를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다음 50년에는 보면 지금 한의대 앞에 있는 일제 시대 때 코발트 광산 수집갱도에 공산주의자들 부역하던 보도연맹 그 사람들을 거기 한 수집갱도에 한 2-3천 명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49년 50년 사이에 전혀 이렇게 반대 사건이 나오는데 51년도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인종,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순수한 봉사 활동, 어떤 평화 운동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경산시가 이를 잘 보존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촛불, 태극기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 갈등들을 소화해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어떤 봉사와 이 활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를 토로해 가지고 이러한 정신을 키우는 어떤 교실이나 어떤 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또 일꾼들이 키워지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미얀마나 거기도 한 350명의 지금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의 어떤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또 공부하고 우리가 정기적인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11월 초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 광고지가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러한 정신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당찬 우울장은 기독교계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공부한 기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숨겨져 있는 기독교계의 좋은 역사들이 많이 발굴돼서 믿음의 후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잘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노나이트 유적 보존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역사관 건립 사업도 잘 진행돼서 그 전시관을 통해 기독교계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 이사장 권용근 목사님 그리고 메노나이트 유적보존회 이사 한정근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예. 네.